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9월 27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 멀쩡한 아파트가 준신축이라고 불릴만한 아파트 마이너스 40% 폭락하는 현상, 거의 마이너스 4억 가까운 하락을 보였어요. 바로 이 편한 세상 범어입니다. 20층, 중층, 고층이죠. 고층의 중개거래. 일견 전세가를 보니까 납득이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23일자 뉴스인데요. 역전세에 이어서 여월세까지 등장했다. 수성구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 전세값 1억 하락. 1억 하락이면 그래도 이 시장 분위기에서는 좀 일반적인 현상, 그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과거와 달라진 부분은 금리가 굉장히 급등을 했다. 그게 왜 영향을 미치느냐. 고작 1억인데 이분이 어렵게 내 집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렵게 내 집을 마련했다는 말은 대출을 많이 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뭐 LTV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집값이 얼마인데 대출이 얼마 나올까 이런 생각들을 우선 할 텐데요. 그거 이후에 2차 관문 있죠. LTV가 1차 관문이라면 2차 관문 DSR,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금리가 급등을 했다. 상환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 그 말인즉슨 DSR 비율이 급등을 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생각보다 대출 한도가 많이 쪼그라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1, 2억, 이거 역전세,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규제 해제되었다고 해서 거래량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수성구 지역 타 구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 여러 개 구에 걸쳐서 규제 해제되었을 때보다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격 하락 추세 또한 막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이 편한 시장 보물을 통해서 그동안 저층의 낮은 가격의 거래 막 30%씩 하락하는 이런 현상들 우리는 지켜봤잖아요. 아, 그건 저층이니까 그럴 거야. 이런 생각들 이제 좀 접어야 되지 않을까. 고층의 가격, 아까 이 편한 시장 범어만 해도 거의 알랄이라고 할 정도 로얄 좋은 동, 좋은 층수, 뭐, 요런 걸 의미하는 그 가격마저 낮아졌다. 그러면 향후에 저층의 거래는 더욱 불투명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인즉슨 더 하락의 가능성이 더욱더 열려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이 낮아지면서 매매 가격이 영향을 받는 와중에 뭐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따질 것은 없지만 어쨌든 전세 가격 주위에 뚝뚝 떨어지는 현상 보이잖아요. 근데 매매는 공백을 보였다. 하지만 전세 가격은 많이 낮아졌다. 그 말인즉슨 매매 가격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폭등으로 해서 단순 LTV로 계산할 수는 없다. DSR까지 같이 계산해 봐야 된다. 생각보다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뭐 역전세, 여월세. 야, 내가 집 주인인데 내가 돈까지 집도 내줬는데 월세까지 내가 답으로 우리 경상도 사투리인가요? 내 답으로 내줘야 되나?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 다시 늘어납니다. 이거 또 오늘 요 정도 늘어났으면 내일 또 요 정도 늘어난다고 감안해보면은 근래에 들어서 다시 증가 추세가 맞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매물 거둬들인다 했나요? 매물 거둬들인다 말하고 자기 혼자 물건을 내놓나요? 전세 물량도 소폭 증가해서 9,600건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월세 물량 끊임없이 증가. 이게 내일 돼서 그 전 최고치를 갱신해야 되는데 화요일날 바로 갱신을 해버렸다? 그럼 수요일날 또 삐쭉 올라갑니다.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는 모습. 여기 6천도 좀 있으면 숫자가 갱신될 것 같네요. 전체 임대 물량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졌는 걸로 보이시나요? 왜냐, 여기 한 칸이 더 생겨버렸어요. 여기 지금 엑셀에서 표를 만들어 주는데요. 한 칸이 더 생겨버려서 조금 완만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장난 아닌 기울기입니다. 지금 전체 임대 물량도 화요일날 이걸 갱신을 했다? 일요일, 월요일 감소했는 부분을 하루 만에 다 상쇄하고 지금 능가해버렸죠. 내일 되면 또 많이 늘어납니다. 임대 물량도 무시무시합니다. 52건의 거래량, 그리고 3건의 신고가. 하루 평균, 이틀치 거래량이니까요. 하루 평균 26건의 거래가 되었다면 또 거래 신고가 조금 좀 적게 이루어졌죠. 네, 9월의 거래량. 8월의 거래량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7월의 거래량은 뛰어넘은 상태. 크게 능가하지는 못할 모습. 여기 이제 규제 해제 효과가 이제 2달로 끝나는구나. 요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특이한 현상. 화요일에 거래 신고가 적었어요.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갑자기 거래 신고가 엄청 많이 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번 주에 보통 때보다는 화요일 거래 신고 치고는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그렇다면 내일이랑 모레 거래가 많이 신고되느냐, 적게 신고되느냐에 따라서
9월 거래량, 최종 9월 거래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하루 평균 26건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편한 세상 보면 제목으로 달아봤는데요. 전세 가격 보시면 3억 2천이잖아요. 3억 2천, 3.2억, 매매 가격 6.2억.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전세가율 50%? 근데 사실 참 전세도 지금 금리 생각하면 좀 비싸게 느껴집니다. 지금 국채금리 폭등하고 있는 거 보면 10년물, 20년물도 거의 4% 정도 이 수익이 보장이 돼요. 수익형 부동산 사서 물론 그 매매 가격의 상승 효과로 인한 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것까지 같이 노리는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 4%의 수익을 낸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아무 고민 없이 나라가 이 존재하는 한 끝까지 보장해준다는 국채금리가 4% 이상인데 이 건물들이 수익형 부동산들이 매력 있어 보일까요? 물론 지금의 금리 은행에 맡긴다는 가정하에 지금 금리를 생각해 봤을 때 뭐 3% 4% 네, 은행이 이자를 주지만 나중에 금리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건물에 묻어두는 느낌으로 국채를 사둔다면 지금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주말 브리핑 할 때마다 한 번씩 채권 관련된 부분을 한 번씩 언급해 드릴게요.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뒤집어지는 현상 보였고요. 신매 효성 신매 효성 백년 가약 이름이 조금 잘렸나요? 네. 대형 평형이 20% 이상 하락하는 현상. 대형 평형 하락 근래 들어서 많이 눈에 띄고 있죠. 한 달 전부터 요 현상들, 대형 평형들, 거래가 좀 이뤄지네 하는데, 그동안 대형은 안 떨어져. 대형은 물건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안 떨어져. 하지만 그 말도 틀렸다. 과거의 위기 때는 대형 평형이 더 많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 유지비가 더 많이 들거든요.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더 많이 들거든요. 수목은 제일풍경채 고점 대비 거의 30% 가까운 하락을 보였고요. 중리 롯데캐슬 대형 평형도 한 15% 정도 하락. 월배 2차 아이파크 4.5억. 이거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죠. 이 층수가 28층이에요. 28층. 그렇다면 만약에 저층의 가격이 이뤄진다면, 만약 1층이나 이런 곳에 거래가 이뤄진다면은, 이거 4억이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마저 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맞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인 위기가 눈앞에 닥쳐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 편의 세상 보면 이 올해 6월 달에 6억 9천, 6억대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일부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저거 잘 샀다. 저거 잘 샀다. 하지만 웬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6억 7천의 거래. 그리고 지금 9월 7일자로 6억 2,500까지. 그것도 무려 층수가 20층이나 됩니다. 그러면 3개월 전에 6억 9천에 6층을 샀는 사람, 6억 9천에 6층을 샀는 사람은 지금 불과 3개월 만에 거의 10% 가까운 돈, 이 층수까지 감안한다면 10에서 15% 정도 손실을 봤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누가 그랬던가요? 아파트 오늘이 제일 싸다? 지금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아파트 지금이 제일 비싸다. 내일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 지금 이 편한 세상 보면 같이 이렇게 그래도 나름 좀 선호받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2017년도 가격으로 돌아온 이런 현상. 싼 아파트, 비싼 아파트 가리지 않네. 이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봉도 가성파크들이 25% 정도 하락하는 모습. 남산 자이하늘채 2022년식 아파트예요. 이거 왜 팝니까, 이거 왜 팔아요? 59제곱미터 가격이 4억 3,500. 바로 주변 가격 영향 미칩니다. 여기 남산동이잖아요. 남산동에 아파트 한 개 더 볼까요? 국동 스타클래스 남산 같은 경우에 가격이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24평형. 이 아파트 이제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가격이 4억 7,300까지 갔던 것을 감안하면 근래 새 아파트가 4억 3천밖에 안 하는데 이 10년 다 된 아파트가 4억 7천까지 갔었다고? 주변 가격들도 신축 가격 누군가 급하게 던지는 사람들 때문에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협성 휴폴의 이시아폴리스 가격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강변 일성 투레 20% 정도, 영남 네오빌 아트 10% 정도 하락하는 게 이제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죠. 칠곡 이편한 세상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협정 휴플의 강북 15% 정도 하락. 그리고 28평형 3억 5천입니다. 육전동 동아로즈빌 오늘 거래가 몇 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인근에 여기 죽전동 연식은 좀 오래되긴 했어요. 근데 주변에 막 7억 이상 하는 것들 생각해 보면은 이거 가격 그래도 그 주변 분양 여파 때문에 같이 잘 올랐는데 주변 가격들도 조정을
받게 되면서 다 같이 영향을 받는 이런 모습. 다사업 주공리 대실력 태양하우스 59제곱미터 가격 4억 5천까지. 야, 그러고 보면 정말 겁없이 많이 올랐다 이런 느낌. 거의 평당 2천만 원 정도. 이 대실력 4억 5천. 이게 59제곱미터면 거의 24평형이니까요. 거의 4억, 최고점이 4억 5천이었으니까 야, 평당 2천만 원. 야, 대구 사람들 소득이 그렇게 높나? 이런 느낌이 살짝 들긴 합니다. 거의 30% 가까운 하락 보였고요. 70 미래타운 20% 정도 하락. 오늘 20% 하락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입 밖에 내뱉는 것 같습니다. 신암동 신암그림타운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다사업 서재리 에코폴리스 동아 IBC 3차 다사업 주공리 약간 외곽이라는 느낌이 드는 지역들 가격 한 25% 요 정도. 거의 신축인데, 그래도 신축인데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 육아읍 복리 여기도 외곽 지역이죠.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한 25% 되나요? 한 25%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신고가 있긴 있지만 야 뜨문뜨문 국평의 가격이에요. 외곽의 국평 신축 가격 요 정도네요. 자, 나머지 거의 뭐 20% 30% 떨어지는데요. 명곡 미래빌, 화원읍 명곡 미래빌 여기도 지하철 그렇게 많이 멀진 않을 거예요. 지하철 1호선 네 가격 거의 40% 가까운 하락 아닌가. 이 정도면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이렇게 두 개씩 꼭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이렇게 쌍을 지어 보시면은 야 장난 아니네, 살벌하네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건당 거래대금 자 떨어집니다. 비싼 아파트 안 산다는 이야기. 거래량 지금 1000건 아래고요. 3억 미만 비율은 조금씩 올라가고 6억 이상 거래량은 150건을 돌파하기 힘들어 보이고요. 6억 이상 거래 비중은 5% 정도. 분양권은 17건. 분양권 거래는 조금 많이 있었어요. 조금 많이 있었던 이유는 야 직거래가 많네. 직거래가 분양권은 직거래가 한 3분의 1 정도는 거의 직거래가 형성되고 있고요. 대형 평형들 분양권 대형 평형 가격 대형 평형 지금 제가 상단에 동그라미 3개 쳤는데요. 야 이거 프리미엄이 거의 없네. 이거 프리미엄이 거의 없네 라고 이야기할 정도. 대형 평형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야 그나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다행이다. 이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야 이 나름 잡을 수 있는 기회. 근데 오늘이 기회일까? 내일에 더 좋은 기회가 오진 않을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가격 크게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 동대구 지역 신천동, 신암동 분양권 매물 개수 제가 주말마다 발표해 드리잖아요. 매물 개수 지난주에 겁나게 많이 늘었죠. 한 130개 정도. 그 이전에 없던 현상들이었어요. 입주가 가까워지고 그동안 작은 계획을 세워서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웬걸 금리가 2배 올랐는데 지금 입주 바로 하는 아파트들 아니잖아요. 시간 간격이 좀 더 있어요. 근데 입주할 때쯤 되면 금리가 한 3배 정도 오를 수도 있어요. 왜? 쌀 때는 2.5% 정도, 지금은 5% 정도, 또 머지않아서 7.5%. 이 자금 계획이 완전히 뒤틀려지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게. 물론 추후에 금리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2, 3년 정도 동안 와 이거 정말 고통의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소비는 정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말 소비를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소득이 괜찮은 좀 요렇게 뭐 부부 맞벌이 소득은 나름 좀 괜찮은데 뭐 학원비를 줄인다 뭐 식비를 줄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니까요. 외식은 오죽하겠습니까? 자영업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돈을 안 쓰게 되면 자영업에 위기가 오게 되고 또 아파트 가격이 붕괴가 이루어지면 내가 찾는 아파트 가격까지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 같이 잘 살아야 될 텐데 다 같이 힘들어지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돌이키기는 지금 금리가 당장 돌이켜지지 않는다면 좀 힘들어질 것 같다. 뭐 돈 복사한다는 이야기 지난 한 2년간 굉장히 유행했던 이야기 돈 복사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돈 그거 잘못 복사했어. 그거 좀 오류가 있었어. 지금은 돈 파쇄이식입니다. 돈 파쇄이식이. 이런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돈 복사라고 해서 플렉스를 좀 이렇게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단세 돈 파쇄이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전세 거래량 많지 않은 가운데 상단에 제가 억 단위로 하락하는 것들 매번 동그라미 치잖아요. 요렇게 해서 나타났을 때 동그라미 개수가 근래 들어서 더 많아진다. 그리고 그 전에 1억 정도 하락했었던 건데 이제는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지는 것들도 많이 나타난다. 상단 부분 1.3억, 1.6억. 요거는 제가 동그라미 잘못 쳤네요. 요런 식으로 매번 동그라미를 쳤을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1억 정도야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기 생각보다 부담스러울 수 있다. 요거 심한 경우에는 요거는 수성하늘채를 해보는 얘는 무시할래요. 얘는 자 주거 프루지오 2단지 같은 경우에도 5억 8천까지 갔던 것이 3억 8천으로 떨어졌다. 2억 가까이 하락했잖아요.
그리고 힐스테이트 황금동 6억까지 누구는 전세에 살았지만 3.7억까지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2.3억이나 나더라. 이런 것들 돈 많다고 이거 돈 많은 사람들 돈 더 아낍니다. 장난 아닙니다. 1편한 세상 범어 요거 3억 5천에 거래가 되기도 했는데요. 최고 6억 3천. 지금 매매 가격이 6억 3천인데 전세 가격이 6억 3천. 이 비싼 아파트 한때 10억까지 갔던 이 아파트 야 무시무시합니다. 빌리브 스카이 전세 가격 3억 5천. 3억 5천. 생각보다 지금 높아요. 야,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고 뭐하고 지하철이 가깝고 뭘 하지만 이 비싼 전세 집에 살면서 이 비싼 집에 살면서 전세 타령을 왜 해야 되는 건지 그놈의 이하수 2호선이 뭔지 여기 과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야 전세 지하철 얼마나 이용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월성 푸르지오 101제곱미터 101제곱미터의 전세 가격이 3억 5천 고점 대비 1.8억 정도 차이 나는 이런 현상들 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거 그렇게 근데 비싸게 전세 들어가는 사람 별로 안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재작년 이맘때 그 전부터 전세 가격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영향이 계속해서 미치게 된다. 월세 비중이 좀 더 높아지는 와중에 전세 가격은 지금 2019년하고 같은 정도니까요. 2020년에 전세를 들어간 사람, 2021년에 전세를 들어간 사람, 그리고 2022년 상반기에 전세를 들어간 요 차트상에서 지금 한 2억 7천 정도 이상 이 구간에 있는 이 많은 전세 거의 세월로 치면은 거의 1년이 아니에요. 거의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높은 전세 가격이 형성되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서 향후 2년 동안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전세 자금 일부를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요월세를 한다든지 이런 혼란이 최소한 2년간은 지속될 우려가 있다. 이게 장기 침체로 가는 게 단순히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그 영향뿐만 아니고 너무 많은 게 복합적으로 많더라고요. 전세 거래량 좀 줄어드는 추세, 3억 미만은 비율이 높아지고 4억 미만은 줄어들고요. 월세 거래량 53건 신고되었고 타지역과 조금 다른 현상은 월세 보증금이 낮아요. 전년보다 낮아졌어요. 아마 타지역들도 이 영향 받지 싶어요. 월세 보증금이 낮아지면서 월세가 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훨씬 더 높아 보이는 이런 현상들도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월세 보증금을 조금 더 높여놓고 계산하면은 월세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뛰어오르지 않았다. 언론에서 월세 계속 혼란을 이렇게 주장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매물이 터져나간다. 넘쳐나간다. 네, 임대 거래량 지금 많지 않은 시기 계속 많지 않습니다. 8월의 거래량도 지금 남은 거래일수가 이제 3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이 거래량 6월, 7월의 거래량만큼도 안 됩니다. 이 8월의 거래량부터 이제 슬슬 많아져야 되는 이유가 이제 가을에 새로운 학군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가 조금 더 많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더라. 왜? 학령인구 감소가 이런 이제 임대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